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얼음사이다입니다. 자, 최근에 북한 무인기가 우리나라로 넘어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말들이 많습니다. 자, 물론 북한 무인기가 넘어온 거 당연히 엄중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비판받아야 되는 정확한 주체 1순위가 따로 있죠. 남의 나라 영공에 불법된 도발과 정찰행위를 벌인 북한 정권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묘하게 인터넷에서 이렇게 여론선동을 하는 인간들이나 그리고 민주당 인간들을 보면은 남의 나라 영공을 대한민국의 영공을 불법적으로 침범한 이런 북한 정권에 대한 구체적인 비판은 없고 이 도발 주체에 대한 비판은 없고 그 대응 태세를 나무라는 척하면서 교묘하게 이것들이 안보를 파는 척하면서 현 정권을 흔드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번 북한 무인기 사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또 있는데, 자, 북한의 소형 드론 정찰, 소형 무인기 정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민주당이 호들갑을 떨 거면 거기에 최적화된 레이더와 요격 시스템을 충분히 구축할 만한 예산 지원이라든지 어떤 대정부 질문, 이런 뭐 어떤 우리 군부대의 역량이 부족하다고 정확하게 뭐 이거를 약점을 지적하고 경고하고 이런 거를 그럼 국회 너희들은 했느냐? 없었다라는 거죠. 없었다는 게 핵심입니다. 당장 새해에도 국회에서는 드론 국방 예산을 260억이 넘게 깎았다라고 하죠. 지금 여러분들 대한민국 국회의 압도적인 다수당이 누굽니까? 민주당입니다.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정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자, 최근에 시청자분들도 알다시피 북한으로부터 무인기 5대 정도가 우리나라 경기도 일대로, 수도권 일대로 넘어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자, 2m급 이하의 소형 무인기라고 하는데, 자, 군사 쪽을 좀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이런 소형 무인 정찰기들은 거대 항공기하고는 완전히 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조기에 정확하게 탐지해내고 100% 요격을 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또 우리 군 측에서도 이번에 무인기를 식별을 했지만 민가 도심지상공이라 가지고 무기를 발사할 시에 우리나라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돼 가지고 사격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하죠. 근데 이게 맞는 말입니다. 현실은 게임이 아니라 가지고 드론을 잡기 위해서 하늘로 미사일을 쏘거나 발칸포 총알셀에 수백 발을 퍼부으면은 나머지 파편이나 총알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엔 반드시 도시나 민가에 시민들 머리 위로 쏟아진다라는 거예요. 모기나 참새를 잡기 위해서 대포를 쏜다라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라는 거죠. 자, 물론 애초에 국경을 넘어오려고 할 때 미리 잡으면 제일 좋겠죠. 최전방 정구역에서 물 샐 틈 없이 우리 군이 수비를 하고 있다가 모든 거를 100% 조기에 발견하고 제깍제깍 요격이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면야 가장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이 그 정도로 레이더 입장에서 보면 마치 작은 참새나 벌이 날아 들어온 것과 유사한 이런 소형 무인 항공기들이 대한민국 국경에 수백 킬로를 걸쳐서 여기저기서 불시에 넘어 들어오는 거, 이거를 완벽하게 방어하기 위한 그만한 어떤 조직과 전문적인 대응 인력이 그럼 애초에 있었느냐? 예산 승인과 지원은 국회에서 내려주고 있으면서 그런 말을 했느냐? 전 정부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 안 해놓고 뭐 했냐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가 가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지적하고 넘어가지만 남의 나라 영공을 침범해가지고 마음대로 들쑤시고 가고 정찰 행위를 하는 거는 도발을 저지른 북한 그 자체가 일단 1차적으로 가장 나쁜 것입니다. 이 인간들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그 다음엔 군기를 우리가 잡을 때 잡고 대한민국 군인들 빠따를 칠 때 치더라도 예산안 지원이라든지 이런 현실적으로 뒷받침되는 부분에는 미흡함이 있었냐 없었냐 이런 부분을 함께 조직적으로 시스템적인 차원에서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걸 살펴보면은 딱히 국회도 그렇게 잘한 게 없다라는 거죠. 정작 국회의 새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조차 방위사업청이 원래 계획을 했던 무인 정찰기 관련 예산을 대규모로 삭감하고 있다는 게 지금 근본적인 현실입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튼튼하고 강력한 사람, 격투기 선수가 있어도 아무리 강력한 장비로 잘 중부장된 이 국방비를 엄청나게 이렇게 받아가고 있는 군대가 있더라도 파리를 효율적으로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파리채를 쥐어줘야 하는 법입니다. 파리 잡는데 대포는 효율이 떨어지거든요. 자, 그러면은 국회가 대한민국 군대에게 파리채 예산을 제대로 충분히 보급이라도 해줬거나 최소한 앞으로 보급해줄 계획이라도 뻔하게 있었느냐? 아니었다라는 거죠. 당장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3년 예산부터 우리가 팩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방위사업청은 304억 2200만 원을 투입해야 된다라고 했던 해안정찰용 무인항공기 사업이 있었는데 그러나 120억 원이 삭감됐던 게 현실입니다. 3분의 1이 증발되어 버린 거죠. 방위사업청이 근거리 정찰 드론을 도입하기 위해서 141억 원을 편성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중 무려 140억 2,200만 원이 삭감되어 버리고 남은 예산은 불과 8,800만 원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이것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뭐 국내 승용차 한 대, 고급 승용차 한두 대 뽑고 나면 돈이 없죠. 자, 이래서는 여러분들 수백 킬로미터가 넘는 국경선 전체에서 기존의 대형화된 비행기에 맞춰져 있는 레이더 방공망을 재활용이 가능한 그때의 경우와는 개념이 좀 다르다라는 거죠. 최근 몇 년 새 급격히 발전되고 있고 성장 중인 이런 소형 항공기 드론들까지 전 지역에서 물 샐 틈 없이 방어한다라는 게 어떻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단순히 어떤 군기가 있다 없다, 인간의 의지나 정신력, 군기 상태만으로 해결 가능한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후배들 데려다가 지금 현역으로 복무하고 있는 50만 국군 장병 후배들 데려다가 우리가 줄바다 치면은 앞으로 이런 일이 100% 해결이 될까요? 그거하고는 다른 문제라는 거죠. 정작 지난 5년간 북한의 무인 항공기가 넘어 들어온 적이 있었냐 없었냐? 지난 5년 동안에도 수도 없이 넘어 들어왔다라는 거죠.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거는 2017년 기사인데 이미 저 때도 실제 제대로 집행되는 예산이 없다고, 무인기 탐지 레이더 예산이 없다라고, 이런 소리가 그때 당시에도 정확하게 지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소형 무인기들은 원래 커다란 전투기나 폭격기와는 달라가지고 포착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까다로워요.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항속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고 비행 경로를 과거 직진 위주였던 시절과는 달리 점점 더 복잡하고 디테일하게 짤 수가 있게 됩니다. 전차제품이 발달하기 때문이죠. 인적이 드문 산이나 숲 가까이로 저공 비행을 한다든지 계곡 사이로 날아간다든지 이래버리면은 그걸 정확하게 기존의 어떤 레이더로 이거를 탐지를 해내기가 몹시 까다로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전담 장비와 전담 부대, 거기에 맞는 예산 편성이 새롭게 필요하다라고 예전부터 인터넷에서조차 아마추어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말이 많았던 주제입니다. 자, 최소한 군인들에게 파리채 정도는 쥐어주고 나서 줄바따를 쳐도 치고 군기를 잡아도 잡는 게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요즘 우리나라 좌파들이 선동을 하는 방식이 여러분들 많이 교묘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저것들이 명확하게 북한을 편들고 미국을 싫어하는 식으로 자기들의 입장과 정체성이라도 명확하게 정해놓고 얘기를 떠들어댔었다면, 그러니까 궁색한 변명을 쏟아냈었죠. 근데 요즘에는 그런 식으로 선동을 안 합니다. 요즘 젊은 층들이, 특히나 젊은 층들이 지금 우파화가 되고 있으니까 교묘하게 이 젊은 세대를 선동하기 위해서 어떤 카드를 내거느냐, 가면을 하나 쓴다라는 거예요. 한미동맹을 위하는 척하면서 미국 고위 관료들에 대한 어떤 의전이 부족했다라는 식으로 현 정부를 까고 선동을 하고, 또 바로 지금 이런 식으로 안보 파리를 지들이 하는 척하면서 실제 도발 주체인 북한에 대한 비판은 없고 현 정부를 무조건 흔들기 하는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한다라는 겁니다. 국민들을 못 지켜줬다라는 식으로 말이죠. 그러면 미리 이런 사태를 예측하고 있었던 저그들은 예산 제때 안 들려주고 대정부 질문에서 팩트 폭격 안 하고 뭐 했습니까? 자기들은 지난 5년 동안, 그리고 정권 잡고 있었죠, 전 정권을. 자기들은 지난 5년 동안 북한산 드론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조직망과 무인 정찰기와 관련된 대전담 부대를 육성하지 않고 뭘 했냐라고요. 이제 6개월, 7개월밖에 안 된 그럼 정부가 그럼 그걸 하루아침에 할 수가 있습니까?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조금만 우리가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하늘을 보고 침을 뱉는 꼴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이거 그냥 뭐 답도 없이 쉴드 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정확하게 알고 사태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훨씬 더 제가 좀 직접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2020년에 나왔던 뉴스 기사인데요. 문재인 정부는 당시 중국의 군용기들이 카디즈, 즉 우리나라 방공식별구역을 대놓고 침범을 했던 그 엄중한 상황의 횟수를 무려 100여 회나 넘게 줄여가지고 국민들에게 거짓말로 축소 보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 한낱 드론 몇 개 따위가 넘어 들어온 것과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사안 아닙니까? 드론이 넘어 들어온 거야. 그래, 군인들이 눈알 빠지도록 24시간 내내 전방의 하늘을 전지역 이잡듯이 잡지 못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칩시다. 그래, 능력이 부족해서 벌어졌다라고 쳐. 근데 국민들에게 대놓고 중국 군용기가 넘어 들어왔던 횟수, 그 중국의 정찰기가 우리나라 방공식별구역으로 넘어 들어온 이 횟수 자체를 정부가 의도적으로 줄여서 공개한다라는 거는 이 명백한 의도, 악의적인 행동 자체가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완전히 체급이 다른 사안 아닙니까? 훨씬 더 수백 배 더 중대한 사안이죠. 반면에 현 정부는 적어도 올바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드론 문제와 관련된 첨단 훈련이 부족했으며 따라서 드론 부대를 이번 기회에 앞당겨서 조기 창설하겠다라고 합니다. 중국 군용기가 넘어 들어온 횟수를 국민들에게 줄여가지고 축소 보고하는 거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대응 아니겠습니까? 문재인이가 북한산 무인기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이라도 하는 걸 여러분들 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설사 한두 번 있다고 한들 그런 일을 겪고 나서 제대로 자기가 인력과 조직, 대응 체계를 키우기라도 했던가를 생각해 보면은 그런 일은 없었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런 일이 제대로 공론화되지 않도록 애써 숨기기 급급했던 게 저것들의 현실 아닙니까? 북한 이렇게 무인기가 넘어 들어왔다는 것까지 숨겼던 게 저것들의 현실 아닙니까? 민간에서 발견이 됐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자,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은 적어도 군 대비 태세가 부족했다. 그러니까 관련된 조직과 예산, 인프라, 드론 부대 창설을 지금부터라도 앞당기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더 합리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시나요?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로 암흑기 속을 걸어왔습니다. 중국 군용기가 우리나라 방공식별구역을 대놓고 침범했던 일이 수도 없이 많이 벌어졌었고 제가 그때 당시에도 이런 문제를 비판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유튜브 얼음사이다 채널은 바로 이런 식으로 항상 몇 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보면 보실수록 재평가를 받게 됩니다. 물론 유튜브 측의 어떤 부당한, 수없이 많은 부당한 탄압으로 인해서 제 손으로 제가 제 영상을 지운 적도 몇 번이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남아있는 팩트들이 몇 년 전부터 경고했던 팩트들이 너무나도 많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저는 앞으로도 항상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앞으로도 절약해 드리겠습니다. 온갖 선동 자료들이 인터넷에 판을 치고 미리 짜여진 프레임으로 보도되는 586 언론 노조의 뉴스들로부터 여러분들의 소중한 정력과 에너지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제가 몇 년 전부터 항상 바람직한 어떤 그런 방향성, 초점을 정확하게 제가 잡아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 부디 많은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